안녕하세요. 저는 28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며 현재 남편과는 이혼 소송 중입니다. 긴 연애 끝에 아기가 생겨 21년도에 출산하고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노사님에도 불구하고 육아와 모든 집안일을 불평 한마디 없이 혼자 도맡아 해왔었죠. 남편은 아기 밤중 수유는커녕 분유 한 번,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은 없었지만 매일 2시간 이상씩 꼭 게임은 하더라고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지켜지지 않는 흡연 문제와 함께 선을 넘는 막말에 같이 살 수 없다 판단했습니다. 해서 아기가 100일도 안 된 시점에서 친정으로 나와 협의 이혼을 유도했습니다. 남편은 제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했고 1년간 무시당한 상태로 친정에서 혼자 아기를 키웠습니다. 반년간은 양육비도 보내지 않다가 반년이 지나서부터 이전 반년치의 양육비를 보내왔고요. 이후 저희 친정에 문제가 생겨 변할 것이라는 다짐을 받고 다시 합가해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참 뻔하게도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툼이 있으면 본인 아이까지 외면하니 상처받는 아이를 보며 한 집에서 지내기가 곤욕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순탄치 않은 재결합의 시간을 보내던 차에 집에 이상이 생겨 아이의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라서 다시 친정에 머무르게 되었죠. 남편은 간간히 아기를 보러 다니다가 집수리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부터 이전부터 불만이던 생활비를 문제 삼으며 계속 싸우게 되었습니다. 생활비 남는 걸로 아기 이름으로 저축하니 왜 내가 번 돈으로 너랑 아기가 저축을 하냐? 다 내놔라.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들볶더라고요. 이대로 다시 집에 들어가게 되면 매일 싸움을 걸어올 게 뻔했기에 아기한테 부정적인 정서가 미칠 것 같아 선뜻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해서 전화로 매일 싸우며 차일피일 미루던 차에 갑자기 생활비를 끊고 발길도 끊어버리더군요. 알고 보니 또 여자가 생긴 거였고 여자가 생긴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러 다닌 거였습니다. 서초동까지 가서 대형 로펌 이혼 전문 변호사를 사서 몰래 이혼 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이혼 소송 사유는 집수리라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 합의하에 친정에 있었으나 제가 본인을 유기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와 양육권, 공동 명의인 아파트의 지분 청구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른 채 해가 가기 전에 문제를 바로잡고자 아기를 데리고 홀로 집에 들어갔었네요. 근데 저희 모녀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 놈은 가출해서 상간녀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아기도 보러 오지 않았고요. 그렇게 지리한 조정기간을 4개월쯤 보내던 차였는데 그 여자랑 헤어지고 갈 곳이 없으니 뻔뻔하게 지 마음대로 밤늦게 집에 들어와 씻고 자고 나갑니다. 말 그대로 아기를 보기도 귀찮으니 밤늦게 와서 씻고 자고 아침에 나가는 상황이에요. 제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이유는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넘으면서 저희 모녀가 들어오자마자 자동 이체되던 보험비와 통신비 그리고 공과금을 전부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은 한 달에 양육비 명목으로 50만 원만 주고 있네요. 그래놓고 상간녀 집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지니 저희 집을 숙소 및 목욕탕으로 이용하는 뻔뻔함에 치가 떨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당장이고 뛰쳐나가고 싶지만 친정이 도와줄 여건이 안 됩니다. 저도 40대 중반의 나이에 임신해서 고생을 많이 했기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요. 무엇보다 왜 잘못이라곤 먼지만큼도 없는 저와 제 아이가 정당한 권리까지 포기해야 하나 싶어 절대 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 기여도에 일조한 것은 없지만 공동 명의인데 제가 나가야 하는 건가요? 매번 지집인이 나가라는 말에 몇 번이고 나간 적도 있었고
그 말 때문이라도 너와 못 살겠다 했더니 재결합하면서 본인이 먼저 공동명의를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갈라서게 되면 너도 맨몸으로 나가는 것보단 그거라도 있으면 아기 키우기가 좀 낫지 않겠냐는 둥 선심 쓰는 척하며 지분 설정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안면몰수하며 다시 내놓으라네요. 사실 저는 남편이 이혼남인 줄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전처 사이에도 아이가 2명 있는데 쉼 없는 외도로 이혼했다 하더군요.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전 재산을 다 내주고 떠나도 모자랄 판에 이런 기구한 일을 겪게 되니 분하고 원통합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저런 쓰레기 같은 생물학적 아버지를 만들어주게 된 상황이 너무 저주스럽네요. 변호사는 혼인기간이 짧고 공동명의가 증여 개념이 아니기에 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못할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해서 일단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 하고 장기전으로 가야 한다네요. 그래야 뭐라도 건진다는데 아이가 받는 상처와 저의 분노가 버텨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신상을 다 까발리고 싶은 심정이네요. 장담하건대 이름과 지역만 밝혀도 저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어찌 대처하면 좋을지 묘수가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내 친구다, 내 언니다, 동생이다 생각하고 이런 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조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입니다. 뭔가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아 조금 추가합니다. 월 수입만 보고 이혼남을 만났다 하는 분들이 계신데 만날 땐 월 수입이 반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혼 경력 자체를 전혀 모르고 만났어요. 다만 현재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오히려 소송을 당한 상황이며 딴 집 살림하겠다고 뛰쳐나가놓고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에 공과금까지 끊어놓은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 그래, 원래 다 네 거였지. 새 여자가 생겼으니 내가 나가야지. 그래야지. 이게 안 될 뿐입니다. 만약 저 혼자였다면 이제라도 인생 낭비 안 하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며 바로 뛰쳐나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책임져야 할 아이도 있거니와 저쪽이 원하는 게 돈 한 푼 주지 않고 아이와 저를 내쫓으려는 수작이기에 그걸 알면서 당하기만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쓴 거였어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조금 다른데 제 친구는 8년을 살았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사업이 잘 돼서 조금 생활이 폈을 뿐 그 전까지는 친구가 일해서 생활비로 쓰고 그랬었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돈이 생기면 딴짓을 하고 싶은 건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정확히는 걸린 게 이번일 뿐 신혼 초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월 1,000 이상 벌고 그 외에 부가 수입도 있는데 제 친구한테 땡전 한 푼 안 주고 지가 유책 배우자면서 이혼 소송을 냈더군요. 조건을 내걸면서 이렇게 하면 이혼해주겠다던 친구가 약속을 불이행했다고요. 아무튼 현재 이혼소송 상간소송 중인데 드라마처럼 위자료를 많이 뺏어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8년을 산 제 친구도 겨우 변호사비 정도만 건질 것 같답니다. 더 길게 가면 받아낼 순 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서 그냥 그 정도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증거 수집도 하나부터 10까지 다 친구가 했고 변호사는 이런 거 가져와라. 이건 증거가 안 된다. 이거는 쓸 수 있다. 하는 등의 말만 하지 해주는 건 거의 없어요. 변호사를 사서 소송할 돈은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최대한 남편을 구슬려서 위자료를 받는 게 최선일 듯 합니다.
두 번째, 감정적으로 해결하려면 양심에 기대야 하는데 그런 양심은 없는 것 같네요. 지금은 집에 기여도도 없고 혼자 애 데리고 집에서 나가버려 친정에 있다 와서 결혼 유지 기간도 짧아 받을 수 있는 건 양육비 정도입니다. 이혼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도 생활하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그냥 지금처럼 무시하면서 그 집에서 일하며 돈 벌면서 살아요. 그럼 집값은 안 나가잖아요. 지금처럼 남처럼 살아도 결혼 기간은 길어지는 거고 나중에 되면 분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알아요? 그렇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복상사로 먼저 떠날지도. 세 번째, 그냥 돈 때문에 아쉬워서 어떻게든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데 뺏기는 게 아니라 그냥 준 거니 이혼하면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결혼 조건으로 준 건데. 네 번째, 쓰니가 왜 잘못이 없나요? 연애가 길었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면 쓰니한테도 분명 잘못이 있는 겁니다. 변호사한테 법적인 조언을 들었다면 그대로 실행하세요. 장기전으로 버티려면 아이는 돌봄을 맡기든 하시고 지금부터 일을 시작해서 무조건 돈부터 버시길. 버티려면 당장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냥 남편만 바라보면서 계속 그러고 계실 거예요. 요즘 인건비가 비싸서 식당이나 공장 같은 데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벌 수 있어요. 건강 핑계 대지 마시고요. 건강에는 스트레스만큼 더 나쁜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추가입니다. 여긴 악플에 재미 붙인 10대들만 상주하는 건가요? 차라리 그러면 다행인데 정말 소름 끼치게도 같은 여자며 아이 엄마면서 지옥에나 갈 악플들을 거리낌 없이 손가락으로 눌러댄다는 게 소름입니다. 기여도가 없다고 쓴 것에 매달리느라 다른 상황은 상관도 없나요? 친구가 선물을 줬다 뺏어도 빈정 상하는 게 인지상정이거늘 바람나서 이혼 소송 걸고 공동명의 내놓고 나가라 하면 아, 예. 원래 당신 거니 가져가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랑과 행복하세요. 하고 나와야 이딴 악플을 안 받는 건가요? 돈 때문에 버티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 그럼 여자가 생겼으니 애 데리고 꺼지라 하면 맨몸으로 그동안 사라져서 고맙다 인사하고 나올까요? 저는 어떻게든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약까지 처먹어가며 딴 여자랑 놀아날 동안 돈 걱정, 상처 걱정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미친 것 같네요. 그저 한 집안에서 이런 상황에 대치를 하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한 것 뿐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런 인간을 만난 제 자신과 아이에게 했지 남편한테 한 건가요? 타인의 불행에 같이 슬퍼할 필요는 없어도 돌까지 던지다니 그러고도 사람인가요? 악플 쓰신 분들 불행한 순간이 오면 저와 똑같이 조롱당하고 모든 것이 꼭 업보로 돌아올 겁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악에 바친 건 이해되는데 멍청하기까지 하네요. 사정이 딱한 걸 누가 모르나요? 아, 가져가세요. 행복하세요. 하라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현실적으로 그 집에 대해 기여도가 없으니 다들 안쓰러워서 양육비라도 잘 받으라고 한 거지. 이럴수록 자기 상황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야죠. 그렇게 해도 헤쳐갈까 말까 해보이는데 꼭 자기 팔자 꼬는 것들이 생각이 꼬여서 그냥 온 세상이 무턱대고 비난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살아요. 나이 40 넘어서 무일푼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고 미래 대비 아무것도 안 한 인생이 자랑인가 봐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